일본의 GDP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크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만으로 일본이 경제대국이라고 불리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어 있고 인구 고령화와 같은 구조적 문제로 인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최근 중국과 같은 경쟁국들에 비해 경제적으로 뒤처지고 있으며 GDP 성장률도 미미한 수준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GDP가 증가하더라도 국내 소득의 불균형이 심각하고 빈곤층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일본이 경제대국으로 인정받기에는 매우 부적합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르면 2023년에도 독일에 뒤처져 4위로 전락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는 과거의 성장세를 잃고 현재는 불황과 인구 감소 등의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기업들은 높은 가격대의 제품을 출시하고 소비자들은 이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부 소수의 소비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일본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 경제는 소비자들의 구매 의욕을 자극하는 기폭제가 전혀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소비 문화는 높은 가격대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는 소수의 부유한 계층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다수의 소비자들은 이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본 경제는 저가의 제품들을 개발하여 대중적인 관심을 끌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노력은 미미하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대안이 없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과거에는 조직력으로 성장을 이루어 높은 지위를 자랑했지만 현재는 성숙함에서 벗어나 쇠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점차 악화되고 있어 일본 경제 전체가 가파르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정책적인 지원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일본 기업들 자체의 미래 비전과 노력 부족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이 없이는 기업들의 쇠퇴는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일본의 전자기업 도시바가 상장 폐지로 인해 매수에 좋다할 수 없는 약점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디스플레이 메이커 HKC와 전략 제휴각서를 체결한 JDI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JDI는 중국의 HKC와 기술과 생산 능력을 공유하고 협력하여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한다는 계획이며 이번 제휴각서를 통해 JDI는 중국 시장에서의 진출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휴각서가 일본 내 업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일본 업체들은 기술력과 생산성 면에서는 경쟁력이 있지만 중국 자본의 유입으로 인해 가격 경쟁력에서 약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JDI의 제휴각서는 국내 업체들의 약점을 부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일본 내 업체들은 기술과 휘발력 면에서는 경쟁력이 있지만 중국 자본의 유입으로 인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JDI는 이번 계약으로 새로운 기술 개발과 공장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결국 매출 감소로 인한 경영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절박한 시도일 뿐입니다. 일본에서는 많은 세금을 투입한 결과가 중국과 손을 잡는 것이냐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JDI는 모바일 기기 수요 감소, 자동차 생산 조정 등 2023년 3월 기 연결 실적의 당기 손익이 319억 엔의 적자가 될 전망입니다. 일본 경제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대거 채용하는 시도가 있었지만 이러한 시도는 일본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실질 임금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내부에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일자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기술과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서 새로운 분야에서 일하는 것이 어렵습니다.